첼시 팬들이 아마 아스날전 보고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을 겁니다. 네. 비단 아스날전뿐만 아니라 최근에 첼시의 분위기가 좀 그래요. 예. 에버튼전 패배하고 울버햄튼전 패배하고 웨스트햄전에 그래도 분위기를 환기하나 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저 웨스트햄전 중계를 했거든요. 3대0으로 이기긴 했지만 이 경기 정말 딱 반반 나뉘었어요. 전반전 초반이나 후반 막판은 첼시가 우승지였고 네. 전반 중반부터 후반 중반까지는 웨스트햄한테 속수무책으로 당한 바도 있었습니다. 이게 조르지뉴랑 에메르송 탓이라고 물론 볼 수도 있었겠지만 이 경기도 약간 첼시는 기세가 불안해 보이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아스날전 패배는 안 그래도 우려하던 팬분들의 마음에 훨씬 더 큰 상처를 안겼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첼시가 지금 돈을 안 쓴 게 아니니까. 거의 뭐 2, 3천억 썼잖아요. 네, 돈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효과가 지금 가뭄에 콩나듯이 나니까. 그쵸. 이거 돈 쓴 거 효과 하나도 안 나는데 이거 맞는 거야? 불안한데?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 지금 포인트가 아스날전이었단 말이에요. 네, 활용 점정을 찍은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램파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아스날전 패배가 대단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엘네니와 자카 중원의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네. 지난 경기였고 리그 순위가 어쨌든 15위로 쳐져 있던 아스날을 상대로 기세도 많이 떨어져 있던 7경기 무승의 아스날이었잖아요. 첼시가 잡았어야 했던 경기였지만 놓치면서 램파드 감독도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2위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리그 순위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일단 경기 후에 램파드 감독이 인터뷰를 먼저 좀 살펴보면 인터뷰 중요하지. 그렇죠. 네. 인터뷰에서 외부에서 난 책임을 질 거지만 선수들도 책임질 필요가 있다. 60-70%의 마음가짐으로 임하는 선수가 일부라도 있으면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단 한 경기도 이기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램파드 감독의 스타일을 봤을 때 이 패배의 탓을 선수들에게 돌린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이 인터뷰는 아마도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선수단의 어떤 그 기강을 확 잡는 어떤 그런 걸 의도한 것 같은데, 그쵸. 예, 워낙 졸전이었기 때문에 네. 이 인터뷰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생각하는 팬들은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램파드 감독이 덧붙인 멘트는 상대를 어렵게 만들지 못하면 그들에게 기회를 준다. 우리는 전반 내내 그랬다. 실점 장면에서 우리는 여유를 부렸는데 우리의 접근법에 실망스럽고 전술과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선수들이 100%에 임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낸과 동시에 기강을 잡으려는 이유가 아무래도 클 거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최근 5경기 내내 부진했던 첼시에게는 첼시 팬분들에게는 이제 인내심이 조금 바닥이 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됐어요. 근데 저는 이런 인터뷰는 조금 팀이 되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안 좋을 때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어느 본인을 정도를 위해서는 안 했어. 좋아. 어느 정도 했는데 한 경기를 확 다운된 거야. 이거 선수들 좀 이거 기강 잡아야 된다. 그쵸. 정신 차려야 된다. 지금 팀이 좀 잘 나가다 보니까 많이 좀 풀어진 것 같다. 다시 한번 우리는 다시 도약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선수단의 기강을 잡는 건 좋은데 계속 안 좋은데 뭐 전술에는 문제가 없다. 네. 선수들의 어떤 그 정신력이 문제다. 이러면 팬들 보기에는 아니 뭐 답답한 경기 매번 펼쳐지고 비슷한 전술로 계속 두드러 맞으면서 뭐 졌다고 말이 어딨어? 이렇게 그치.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예상 그대로 팬들이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물론 선수들도 바뀌어야 되고 네. 감독들도 이런 어려운 상황을 타개를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죠. 그리고 램파드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분명 보기에 왜 이렇게 전력을 다하지 않을까 집중력에 네. 아쉬운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죠. 상황이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올 시즌 첼시의 성적을 보면 일단 리그는 7승 4무 4패 이적 시장에서 굉장히 거금을 들인 것임에도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8위에 지금까지는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챔피언스리그는 조별리그 1위 그리고 중요하진 않지만 리그컵에서는 토트넘과의 일전에서 승부차기 끝에 탈락을 했었죠. 네. 이러한 기록들이 이번 시즌 이어지고 있고 최근 리그 5경기 1승 1무 3패입니다. 에버튼, 울브스, 아스날 이 3패가 모두 원정에서 당했다는 것도 좀 주목이 되는데 그리고 강팀전의 약한 모습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앞서 뭐 아스날이 이제 첼시에게 승리를 거뒀을 때 보면 아스날의 경우는 강팀한테 강한 모습이 오히려 한정적이잖아요. 첼시의 경우는 반대예요. 네. 그래서 보면 10위권 이내에 있는 팀들한테 올 시즌 6번 만나서 1승 3무 2패고요. 현재 순위표 기준으로 6위 이내에 있는 팀들한테 2무 2패 승리가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램파드 경기력 좋은 거 보여줄 때는 잡아야 되는 팀들 상대로 만만한 팀들 상대로 보여준 거지 결국 어느 정도 본인들이 견제를 받는 선에서는 항상 한계를 드러내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지금은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램파드가 비판받는 이유들이 지금 계속해서 누적이 돼가고 있는데 이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게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보죠. 네, 일단 이번 시즌은 모든 감독들이 어려워하는 시기예요. 아, 그렇지. 네. 네. 솔직히 이건 깔고 가야 됩니다. 아무리 전 시즌부터 팀을 이끌었던 감독이라 할지언정
선수가 많이 변했을 때 다른 시즌들과 다르게 다양한 전술을 준비시켜 놓거나 대응 전술을 구비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정신없지. 네, 정신없죠. 네. 왜냐하면 회복 후연하기도 바쁘니까. 그렇죠. 저희도 이제 이런 부분은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부진이 계속 길어지는 것에 있어서 램파드의 책임이 없는 건 아니니까 얘기를 드린다는 점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네. 일정이 빡빡한데 이에 대한 대응이 너무 소극적입니다. 일단 첫 번째 노테이션이 너무 부족해요. 아, 로테이션이 없다. 네. 비슷한 멤버로 계속 나온다. 그렇죠. 네. 티모 베르너의 경우는 지금 뭐 매 경기 리그에서 계속 선발인데 근데 지금 티모 베르는 공격 포인트가 어우 언제 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나네요. 그렇죠. 네. 네, 공식전으로는 뭐 계속 무득점이 기어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로테이션이 없는 와중에 매번 많이 뛰는 축구를 구사합니다. 많이 뛰는 축구를 구사하는 건 램파드 감독이 기본적으로 압박 위주의 전술을 더비 카운티 시절부터 구사했기 맞아요. 때문에 이 팀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번 시즌은 일정이니만큼 어느 정도는 이 전술에 대해서도 스타일에 대해서도 적절히 안배를 해줄 필요가 있었어요. 이 통계를 보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나 아니면 위르겐 클롭이 이제 리그 타이틀을 들기까지 과정을 보면 개겐 프레싱이 조금 한계를 보이니까 점점 유연하게 바뀌었잖아요. 근데 램파드에게는 아직 그러한 단계가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이번 시즌 전반적으로 다른 감독들이 일부러 압박 강도를 늦추고 있음을 고려하면 오히려 램파드 감독이 지속적으로 압박 일변도를 꾸리고 있는 과정 자체가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맥락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일단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같은 전술의 구사를 좀 꼬집어야 될 것 같아요. 4-3-3 형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챗이잖아요. 네네. 이 4-3-3이 반복되고 있는 동안 결국 매 경기 똑같은 전술로 똑같은 선수들로 나오니까 맞춤 전술 구사가 가능한 전술적인 유연성이 있는 강팀들을 만나게 되면 이 팀들이 너무 쉽게 첼시를 알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강팀들을 만날 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이유가 딱 이 부분에서 드러나는 거죠. 네. 근데 램파드가 예전에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나는 한 전술에만 의존하는 감독이 되고 싶지 않다. 유연한 포메이션을 구사하는 감독을 희망한다.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았지. 그렇죠. 또 아스날전에서도 되게 단순하게 박스 안쪽으로 볼만 올려놓는 그런 모습도 좀 별로였었고. 그렇죠. 네. 최근 경기들에서 이 같은 전술이 계속 묶이고 있는 이유가 결국은 뭐 하킴지흐와 같은 부상 선수들의 부상, 키플레의 부상도 물론 한 몫은 하겠지만 지흐가 부상으로 빠진 뒤에 첼시의 전술은 더 틀이 박힌 채로 운용이 되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지흐 빠지면 그러면 뭐 질 거야? 그건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네. 팀에서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첼시가 보면 램파드 감독의 전술 성향 특징이 공격진들한테 자율성을 많이 부과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풀백, 중앙 미드필드, 윙어들이 위치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서로 유기적으로 역할을 바꿔가면서 네. 그때그때 트라이앵글이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을 활용하는 패턴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점은 결국 램파드 감독이 세부 전술로 선수들한테 움직임을 지시하기보다는 네. 선수들의 자율성의 측면 공격을 맡기게 되거든요. 이 과정에서 베르너나 아니면 하베르츠 이렇게 중앙 미드필드 내지는 윙포워드처럼 침투해야 되는 선수들의 폼이 떨어져 있을 때는 선수의 자율성에서 기댈 수 있는 부분이 사라지게 되니까 이럴 때 오히려 선수들을 잡아줘야 될 세부 전술의 역할이 팀에 준비되어 있지 않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팀의 공격력이 저하되는 상황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첼시가 잘 됐을 때 보면은 앞쪽에 있는 우리가 기대했던 선수들, 그러니까 기술이 있는 선수들, 플리시 기술이 있죠, 하베르츠 좋죠, 지흐도 기술 있고, 지헤이도 네. 있고, 베르너 침투에 들어가면서 기동력 있죠. 이런 선수들의 어떤 그 플레이가 사실 뭐랄까 좀 짜여진 느낌보다는 자기들 어떤 개인 능력으로 자유롭게 축구를 그쵸. 한다는 그런 느낌. 네. 그게 보여지면 첼시의 축구가 재밌고 보기 좋은데. 이게 하나하나 막히게 되고 한 선수 한 선수 폼이 떨어지는 어떤 그런 경기들이 있으면 굉장히 답답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뭔가 선수 개개인으로 다 풀어나가면, 그러니까 한두 선수가 캐리하면 감독 쉽죠. 근데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조직적인 축구를 만들어 놓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쉽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물론 이제 그 선수들의 자율성에 맡길 때 그동안은 플레이메이커 지흐의 존재가 저는 굉장히 컸다고 봐요. 지흐는 워낙 볼도 잘 다루고 왼발킥으로 말도 안 되는 전환이나 크로스를 올려주는 선수인데 이 자율성에서 천재성을 발휘할 수 있는 플레이메이커 지흐가 빠지니까 선수들의 자율성이 기댈 수 있는 부분이 점점 떨어지고 그러면서 결국은 지금 하프 스페이스와 같은 공간에 대한 공략이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첼시를 상대하는 팀들은 일부러 박스 안에 숫자를 굉장히 많이 둡니다. 어차피 얘네가 침투가 늦어지면서 크로스만 올릴 게 뻔히 보이니까 그렇지. 안첼로티도 그렇고 누누 산토의 울브스도 그렇고요. 그냥 박스 안에 수비 숫자가 밀집돼서 그거를 그냥 크로스를 다 막아내는 식으로 이미 대응 전술을 반복적으로 구사하고 있어요. 근데 이 패턴이 이어지고 있는 동안 램파드의 전술적인 변화 기조는 없었다는 거죠. 네. 이게 일단 가장 아쉬운 부분이고요. 항상 첼시 경기하면 지루 모습이
뛰지도 않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크로스에 기대할 수 있는 게 결국 지루뿐이니까. 네, 네. 여기서 또 타미의 피지컬에 대한 아쉬움도 좀 한몫하는 것 같고요. 아유, 탐이 뭐 높이가 있긴 한데 박스 안쪽에서의 네. 카리스마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보기에도 좀 호리호리한 그런 느낌이 좀 있죠. 네. 어쨌든 박싱데이 기간 동안에 램파드 역시 좀 달라지는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겠고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 효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이러다가 첼시 팬들에게 이 내년 초에 비판을 엄청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변화해야 되는 첼시의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입생들 베르너나 하베르츠를 이제 어떻게 쓸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르너의 경우에는 계속 윙포워드로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베르너 영입됐을 때 기대했던 부분이 베르너 왔으면 라이프치히 때처럼 투톱도 좀 써보겠지? 근데 지금까지 투톱을 구사하는 패턴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계속 윙포워드에만 고정이 되어 있고 지금 전술로는 이 433 전술의 원톱에 설령 베르너가 설지언정 크로스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애매할 수밖에 없거든요. 베르너가 영입됐음에도 이에 대한 맞춤 전술, 다양한 전술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아쉬움이 있고 하베르츠의 경우에도 원래 이 선수를 기대했던 게 램파드처럼 미들라이커로 뛸 것을 우리가 기대했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하베르츠는 램파드 감독 전술에서 거의 후방에 기대는 형태가 좀 많은 상황이고 그래서 하베르츠가 지금까지는 스탯을 쌓을 수 있는 위치나 전술적인 배려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베르츠의 활용법에 대해서도 거금을 들여서 영입했는데 과연 램파드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런 의문부호가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네. 아무튼 보죠 한번. 네. 박스데이 끝나고 램파드 감독의 성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